가만히 더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다우 산업 0.9% 상승, 나스닥 종합과 S&P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조정에 들어간 모습. 현재는 이제는 정말 이제 하락의 시작이다. 요것까지는 아니고 최근 소외되었던 다우 산업 헬스케어 그리고 배당주 소외된 섹터의 종목들이 오르는 순환매의 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왔는데 파월은 트럼프 관세 없었으면 금리 더 내렸다라는 발언을 했죠. 최근 들어서 파월의 미묘한 입장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파월은 금리 인하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 계속적으로 로봇 같은 말만 연달아 했었는데 최근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교체하겠다. 그리고 이미 교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트럼프는 정해놓고 있는 것 같죠. 그럼에 따라서 파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연준의 위원들도 이제는 파월이 아닌 새로 교체될 연준 의장에 줄을 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에 따라서 파월도 약간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언급을 한 것이죠. 종전에는 금리 인하 언급도 안 했었어요. 그러나 관세가 없었으면 금리 인하를 내렸을 수도 있다.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하긴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죠. 종전에는 9월 달에 할 수도 있다였는데 이제는 9월 달에 하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그리고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낮지만 그런 확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인생은 정치다. 파월 의장의 수족들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한테 줄을 서고 있다. 인생은 정치다. 결국에는 정치더라고요. 이게 인생이 정치야. 그런데 이 정치질을 못하면은 우리가 주식이라도 잘해야 된다. 주식도 못하고 정치도 못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벌어진다. 뭐라도 좀 잘해야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약삭 빠르게 정치질을 잘하든가 아니면은 끈기라도 있던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사야 될 때만 사고 팔아야 될 때 파는 끈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공포지수는 65. 풋앤콜 옵션. 풋앤콜 옵션이 0.62. 이제는 당장 오늘 밤이라도 약간의 부분 매도를 실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주나 스파이, QQQ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거죠. 괴리율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3배 레버리지는 이렇게 풋앤콜 옵션이 완전 최바닥일 때는 약간의 아시죠? 오늘의 일정은 미국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사실적으로 우리가 ADP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현재 약간의 나스닥이 약간의 뭔가 순환매 조정장으로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예보보다 또 턱없이 낮게 나온다. 그러면은 9시 반을 기점으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이 북은 안드로메다의 영역 그리고 이 북은 안드로메다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드로메다의 영역에 도달하면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머물러 있진 않는다. 파란색 상단, 파란색 하단 이 채널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 나스닥인데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는 과열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이 라인이 이제 안드로메다의 영역인데 안드로메다의 영역을 탐험을 하다가 이제 다시 안드로메다가 아닌 지구로 기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생긴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이 저항은 뚫으면은 지지가 된다. 이 파란색 선을 현재 주간장에서 지지를 받고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4시간 봉의 중앙 이평선이 저항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주간장의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는 없으며 진짜 좋아해야 될 상황은 이 이평선을 뚫어버리고 지지하고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좋아해야 된다. 현재는 US100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22,576포인트가 중앙 이평선이니까 여기를 뚫고 지지하는지 아니면은 맞고 떨어져서 지구로 기환하는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TQ도 아쉽게 다시 $8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급등주의 조정의 신호는 빨간색 5일선의 이탈인데 일단은 시장의 방향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에서 주차해주는 모습. 테슬라의 최신 소식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윗을 했어요. 트럼프에게 전 세계적으로 여러 심각한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게 뭔 또 개소리입니까? 어제는 서로 또 죽일 듯이 싸우다가 오늘은 또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정치질. 그러니까 이 정치질을 잘해야 된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정치질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잘하려고 하면 트럼프가 포용력 있게 받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우리의 계좌도 늘어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 인도량이 오늘 장 시작 전에 나오는데 그것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는 기조가 현재 전문가들의 예상이고 낮게 나오더라도 좀
비슷하게 낮게 나와야지 테슬라가 급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차트가 안 좋아요. 어제 그래도 한 293달러 정도의 볼린저 밴드 하단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매수를 받으실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한번 받아봐라 라고 말씀드렸죠. 293달러 정도를 찍고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어제 말아 올리지 못하고 끝났단 말이죠. 캔들이 파란색 201선 밑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좋지 않은 거예요. 항상 이 201선 밑에 캔들이 있으면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계속 맞고 떨어지다가 돌파를 하면은 쭉 오르는데 이제는 올라도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내리다가 맞고 떨어지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테슬라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볼 사람만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죠. 매물대가 현재 두텁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와리가리 변동성은 좀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때도 매물대가 두텁지 못해서 여기서 와리가리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 매물대가 두텁지 못하면은 그 구간에 단타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다. 하여튼 테슬라는 정말 미친 듯이 한번 내리면은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에 한해서 추매를 받고 긴 시간을 기다릴 각오를 해야 되며 쳐오를 때는 따라붙으면서 매수하지 마라. 왜냐? 또 물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엔비디아 5일선을 이탈하는 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 그래도 이제 상승 추세가 깨졌다고는 볼 수가 없으며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에서 149달러까지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149달러가 깨지더라도 21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추세가 깨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근데 엔비디아를 좀 단기로 보신 분들은 이런 데서 이런 횡보의 구간에서 사셨거나 좀 높이 이렇게 사신 분들은 5일선이 깨졌으니까 수익 실현을 하셔야겠죠. 반도체도 5일선을 이탈했다. 급등의 추세는 조금 사그라졌다고 볼 수가 있으며 그래도 235달러는 가까스로 지켜주는 모습. 완전히 이제 끝났다라고는 볼 수가 없으며 또다시 재미없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돈이 묶이기 싫거나 낮은 구간에서 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한번 해주는 것이 좋겠다. 쏙슬도 마찬가지고요. 25달러 결국에는 확실하게 뚫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앉았다. 그래도 여전히 높은 구간이고 많은 수익률을 달성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부분 익절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플. 그러니까 오늘의 영상의 주인공이 애플인데 애플은 그동안 나스닥이 미친듯이 오를 때 혼자서 쳐받고 있었던 종목이죠. 현재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AI를 외주에 맡긴다는 명목하에 이틀간 반등을 해줬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냥 싸서 오른 거예요. 싸서. 주가가 비싸면은 이렇게 주가가 비싼 구간에 위치하였다면은 아무리 AI를 외주에 맡기든 우주에 맡기든 주가가 비싸면은 호재 뉴스에도 재료 소멸로 내려요. 근데 주가가 싸서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뉴스도 좋은데 그 뉴스가 터지는 지점이 고점에서 터지는지 저점에서 터지는지를 확인하고 차트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 현재 애플은 여전히 주가가 고평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막말로 오늘 약간 눌림이 오면은 추매를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AAPU라고 2배를 샀습니다. 애플을 사니까 변동성이 없어서 2배를 샀어요. 2배를 며칠 전에 샀고요. 지금 현재 괜찮은 수익권. 개인적으로 그래도 와리가리 이렇게 하다가 한 215불 정도는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2배니까 조금 더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3배 레버리지만 하다가 애플을 사니까 굉장히 좀 무빙은 졸려요. 하지만 주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고 편하게 좀 딥슬립을 할 수 있는 애플. 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사서 물리고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숏의 보조지표는 여전히 숏은 약간의 반등을 해줬지만 고통받는 모습. RSI는 28.5, SQQQ는 이제 31에 왔네요. 그러니까 지수 상품이 RSI 30 이하라면은 굉장히 좀 낮은 수치니까 기술적 반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키움전사의 순매수를 보면은 TSLL 1위, 테슬라 2위. 테슬라가 키움전사 순매수 1, 2위에 있으면은 오를 수가 없어. 테슬라의 세력은 굉장히 수준급의 세력이기 때문에 운전을 굉장히 잘해요. 개미를 결국에 다 떨구고 그리고서 올린다. 키움전사 순매수에 테슬라 숏이 1, 2위에 있다고 하면 그날은 좀 기술적인 반등이 올 수가 있는 날이나 테슬라 본주나 레버리지가 1, 2위에 있다면 그날은 쉽지 않은 장이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63. 코인베이스 클리어. 코인베이스를 클리어하고 나니까 이제 좀 밤에 잠을 잘 자요. 코인베이스의 격렬한 무빙. 하루에 막 20%, 30%까지 막 왔다 갔다 하는 미친 무빙에 이제 좀 해방이 되니까 그리고 애플을 사놓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해졌다. 코인베이스를 추가 매수할 생각은 1도 없으며 그래도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차트를 봐보자면 일단은 강하게 저항을 받았던 이 검정색 라인을 미친 각도로 뚫어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지지를 한번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숏 CONI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코인베이스가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검정색 지지선 라인 한 332달러 정도를 지지받는다 하면은 여기서 코인베이스 숏을 수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는 굉장히 힘이 없다. 고점을 이은 이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에서 또 저항을 받는다. 그래도 코인 관련주나 비트코인이나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고 하면 마라도 코인 관련주기 때문에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라는 워낙에 약한 3등주라서 짧게 먹는 단기 매매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빨간색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횡보의 상태, 21선을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데 보통 한 번은 이렇게 지지받습니다. 그러나 이탈하면은 또다시 빨간색 하단까지는 밀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게더리움은 빨간색 저항선을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 그리고 다시 빨간색 저항을 확인하려고 가는 상태.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쉽지 않은 게더리움. CS 멤버십에 새롭게 후원 및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신이 길게 보는 중장기 스타일이다. 장교 멤버십, 그리고 단기 매매도 좀 병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UDT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매도 시점, 오를 때 과감히 결별, 보유 종목을 자랑하고 싶을 때 존 네프.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인도량 발표가 장전에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도 증시에 그다지 강한 랠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커서 자랑하고 싶으시면은 오늘도 약간의 부분 매도를 실행하는 게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